자, 이번 이야기 시청자 아스라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스라님께서 또 소름 끼치는 흉가 이야기를 준비하셨다고 해요. 아스라님의 이야기 중에서 흉가가 많을 수밖에 없는 거는 흉가를 많이 가셔서 그래요. 가지 말라 그러는데 또 가시고 그러시는 분이거든요. 지금은 안 가시지만요. 자,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가지 말라고 해도 또 가는 아스라님 안녕하세요. 아, 네, 말 안 듣는 아스라입니다. 문제야. 네, 아, 근데 큰 뭐 문제야, 좀. 지금은 안 가잖아요. 옛날에 아니, 요즘은 간 거지. 안 가죠. 옛날에 간 거지. 일 때문에. 너무 많이 다녀서 문제인 거죠? 네. 자, 오늘도 흉가에 관련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어디 흉가인지 뭐 얘기 안 하시고 그냥 바로 한번 출발을 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렛츠가 기리십니다. 스라입니다. 이 얘기 같은 경우에 제가 겪은 일은 아니에요. 누가 겪은 이야기냐면, 네.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재수없는 삶을 사는 형님이 한 분 계세요. 오, 재수없는 형. 그러니까 이게 재수없다는 게 다른 의미로 재수가 없는 게 아니고 제 주변에 저랑 그래도 어느 정도 친밀감을 형성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인생이 가장 평탄하세요. 오케이. 그러니까 일단은 대학교를 스카이 중 한 곳을 나왔고 아버지가 막 엄청 큰 기업은 아닌데 어느 정도 돈이 좀 되는 기업을 운영하시고 졸업을 하자마자 그냥 군대 제대해서 그냥 그 아버지 회사에서 일을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형님이 계세요. 그래서 재수없다. 네. 근데 정말로 저 재수없는 게 차라리 그러면은 성격이라도 나쁘면은 그냥 정말 욕하고 말 텐데 성격도 좋아요. 아이고, 다 갖췄구나. 네. 아, 정말 재수없는 형이 하나 있거든요. 그러면 이번 형의 이름은 재형이 형이라고 하죠. 아, 그래요. 재영이라고. 네, 재형이 형. 네. 네. 그 재영이 형님이 유일한 취미 생활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거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살던 형님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뭐 부족한 거 없이 그냥 살았던 형님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뭔가 자극이 좀 부족했나 봐요. 그래서 그 형의 유일한 취미 생활이 흉가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 형이 진짜 이상한 게 일반적으로 흉가를 간다 그러면 인터넷 같은 데서 막 주소 찾아갖고 가거나 아니면은 동호회를 통해서 이동을 하거나 그러는데 이 형 같은 경우에는 자기 아버지 회사에서 일을 하잖아요. 얘기 들어보니까 딱히 뭔가 업무도 있지 않대요. 그냥 직급만 가지고 있는 거더라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나도 많이 남는 거예요. 하는 짓이 뭐냐면 위성사진을 켜놓고 요즘 인터넷으로 지도 들어가면은 보이잖아요. 그걸로 빈집 찾고 다니세요. 그러다가 여기 빈집이 하나가 있네? 이거 흉가인가? 이렇게 확인을 한번 해보고 만약에 이제 흉가면은 거길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 취미생활을 갖고 계신 분인데 이분을 만나게 된 게 흉가 동호회 때문에 만났어요. 이분도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찾을 생각을 하지 않고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흉가를 찾아다녔는데 이제 동호회 활동을 좀 하다 보니까 흉가를 찾는 요령이 생겨서 그런 짓을 하고 다니는 거거든요. 아무튼 이 형이 어느 날 또 회사에 앉아갖고 할 일 없이 그렇게 흉가를 찾다가 지도를 보는 과정에서 무슨 이상한 건물 하나가 보이더래요. 산속에서.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건물이 존재를 할 수 있는 위치라는 게 있잖아요. 도로가 깎여 있거나 아니면은 뭔가 걸어갈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확보가 돼 있거나 예. 그런 곳에 집이 있는데 그 형이 발견한 곳은 여기에 왜 집이 있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동떨어진 곳에 집이 있더래요. 그 형이 이거를 유심히 이렇게 막 확대해서도 보고 로드뷰로 보려고 했는데 볼 수 없잖아요. 그런 곳까지 로드뷰 차가 들어가진 않으니까. 그걸 유심히 보다가 여기는 빼박 흉가다. 여기를 좀 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셨대요. 그래서 이 재영이 형이 저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저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슬아야 너 혹시 대충 한 이 정도 지역쯤에 산에 있는 흉가 아니야. 이렇게 묻길래 암만 머릿속으로 굴려봐도 딱히
딱히 그 지역에 흉가 생각나는 게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이 저 모르는 곳인데요 형이 어떻게 알았어요? 이러니까 그 형이 한다는 말이 그냥 지도 이렇게 보다가 발견했다. 나 이번 주말에 갈 건데 같이 갈 거냐 물어보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일정표를 보니까 또 그때 좀 바쁜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형님 못 갈 것 같습니다. 혼자 갔다 오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그 형이 흉가를 가겠다고 예고한 그 주말이 왔어요. 주말이 와가지고 저는 저대로 바쁜 일이 있었으니까 일을 하고 저녁 시간대쯤 돼가지고 연락을 해봤어요. 궁금하잖아요. 그 형한테 이제 연락을 하니까 최영 형님이 이제 전화를 딱 받는 거예요. 그래서 형 도착했어요? 이러니까 가는 중이래요. 그래서 도착하시면은 사진도 좀 찍어서 보내주고 동영상도 한번 좀 찍어봐라. 궁금하다. 어떤 흉가인지 좀 궁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형님이 알았다. 운전 중이니까 끊겠다 하고 이게 전화를 끊으시고 한 4시간? 5시간?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 형 서울 살거든요. 서울에서 이미 출발을 했다 가정하고 진짜 30분밖에 안 됐다라고 가정을 해도 4시간, 5시간이면은 어느 정도 갈 수 있는지 아시잖아요. 대충 범위가 찍히잖아요. 그리고 그 시간대가 차 막히는 시간대도 아니고 그래갖고 야 뭐 어디 막 부산 같은 데 내려가나 막 이런 생각하고 있었어요. 새벽 한 2시인가 3시쯤까지 기다리다가 잤어요. 그냥 연락하는 걸 깜빡했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다음날 이제 일어나서 핸드폰을 봤는데 여전히 연락은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형이 걱정이 안 됐던 게 이 형도 믿는 곳이 있으니까 그렇게 막 다니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재영이 형님 아버님이 사업을 하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사업하시는 대부분의 사람들 같은 경우에 그런 무속적인 거에 대한 믿음이 있으신 분들이 상당하시잖아요. 뭐만 하려고 하면 제사 지내고 그런 문화가 형성돼 있다 보니까 이 재영이 형님 아버님도 그런 쪽으로 컨택이 돼 있던 무당이 있던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얘기만 들었을 때 와 되게 용하다 싶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뭔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뭐 사업하려고 할 때 물어보고 해야지 마라 그러면 정말 그 사업이 안 좋은 쪽으로 가게 된다거나 그런 게 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형도 그거 믿고 솔직히 그렇게 다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 일 있으면 진짜 오고 가다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훅 간 거 아니면 귀신 붙어오는 거 정도는 그쪽 무당이 알아서 처리해 주겠지 이런 생각이 있다 보니까 솔직히 걱정은 정말 안 됐거든요. 그 주 주말이 끝날 때까지 저한테 연락은 안 왔어요. 그리고 저도 저 나름대로 바쁜 일이 있어갖고 딱히 연락을 안 하고 목요일인가? 다음 주 목요일인가? 그때쯤에 이제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완전 까먹고 있다가 연락 온 거 보고 아 맞아 이 형 주말에 흉가 갔었지 이 생각이 나가지고 급하게 이제 받았죠. 형님 뭐 무슨 일이냐 왜 연락이 없었냐 걱정했다. 솔직히 걱정 1도 안 했긴 했지만 예. 그 얘기를 하니까 되게 고마워하더라고요. 걱정해줘서 고맙다. 딱히 뭐 큰일은 아니었고 적당히 무슨 좀 일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구나 그렇군요 그냥 하고 무시하고 넘기려고 그랬거든요. 일이 있어봤자 뭐 얼마나 큰 일이 있었겠냐 그런 생각하면서 근데 이 형이 제가 이제 이거 고생하셨다 수고하시고 앞으로 잘 사세요 이러고 이제 전화를 끊으려고 그랬는데 슬아야 내가 흉가에서 겪은 일이 암만 생각해도 좀 이상한데 이거 네가 듣고 한번 판단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핸드폰으로 통화하면 힘들어요. 암만 이제 이어폰 꽂고 한다고 하더라도 핸드폰으로 통화하는 건 뭔가 대화한다는 느낌이 솔직히 안 들잖아요. 네. 저는 그래서 통화 오래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얘기했죠. 형님 그럼 시간 되면 만납시다. 만나서 얘기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형님이 언제 한번 보자라고 이제 시간 약속을 잡고 그날이 돼서 그 형님을 만나러 갔어요. 그 형님을 만나서 당연히 술집에서 만나서 술을 한 잔, 두 잔 마시면서 무슨 일 있었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해봐라 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재영이 형님이 하는 말이 그날 저한테 전화했을 때가 집에서 거의 막 출발했을 때래요. 목적지는 일단 강원도 쪽이었대요.
그럼 서울에서 강원도 가면은 진짜 멀리 가봐야 3시간 정도잖아요. 차 안 막히니까. 그래서 도착해가지고 연락을 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대략적인 목적지를 내비를 찍고 고속도로를 통과해서 그 동네에 도착을 했을 때 날이 너무 어두워가지고 도저히 그 흉가를 찾을 수가 없더래요. 왜냐면 캡처해가지고 뽑아서 가져가긴 했지만 주소가 정확하게 찍혀 있는 곳도 아니고 그냥 이 동네에서 이쪽 방향으로 올라가면 나온다. 이렇게만 인식을 하고 있다 보니까 산에 들어가서 그쪽 방향으로 걸어가는데 자기 예상에는 분명히 도착을 해야 될 만큼 걸어왔는데 흉가가 안 나오더래요. 그래갖고 처음에는 그 생각을 했대요. 아, 길을 잃었다. 이건 조난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핸드폰으로 나침반을 열고 방향을 이렇게 잡았대요. 일단은 그 산을 빠져나가려고. 그렇게 나침반을 켜고 아 이쪽 방향으로 가면 마을이 나오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쪽 방향으로 걸어가기 시작을 했대요. 네. 근데 산 많이 안 타보신 분들은 많이 삥 돌거든요. 일직선으로 못 가세요. 길이 없는 산을 통과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기 체감상 20분 정도 올라왔는데 20분 정도 내려가도 마을이 안 나오더래요. 그때부터 이제 이 형님이 다른 의미로 겁을 먹기 시작을 하신 거예요. 예. 물론 뭐 우리나라야 원체 시스템이 잘 돼 있으니까 산에서 경찰에 신고해도 알아서 위치 추적해서 올 테지만 그래도 그 원초적인 상황에서 오는 공포가 있잖아요. 이 형님도 그 공포감에 사로잡힌 거예요. 본인도 네. 모르는 사이에. 아, 망했다. 이거 어떻게 하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몸도 좀 지치니까 어쨌든 산행을 40분 정도를 했으니까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갖고 생각을 해봤대요. 자기가. 내가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그리고 나침반을 보고 이렇게 왔으니까 한 이쯤에 있겠네 하면서 자기가 뽑아온 지도를 보는데 근처가 흉가더래요. 오히려. 그러니까 처음부터 길을 잘못 들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이 형님. 네네. 그래서 그 형 생각하기에 그래 이렇게 된 거 그냥 산을 이잡듯이 뒤져서라도 흉가는 보고 가자. 온 목적은 달성해야 되지 않겠냐. 길을 잃어서 경찰을 부르더라도 흉가는 보고 경찰을 부르자. 이 생각을 하신 거예요. 예. 그 주변에서 방향을 잡고 걸어 다니기 시작을 했대요. 그렇게 걸어 다니다가 자기가 생각하기엔 1시간 정도 산을 헤맸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분명히 흉가를 발견했어야 될 법한 시간인데 계속해서 산속을 헤매고 있었대요. 이제 이 형님도 1시간쯤 헤매니까 포기하기 시작을 하신 거예요. 아, 이 흉가는 나랑 연이 없구나. 경찰을 불러야 되겠다. 이 이상 산속에서 헤매면 내가 위험해지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112에 이제 신고를 하려고 핸드폰으로 112를 눌렀대요. 누르고 나서 전화를 걸려고 통화 버튼을 딱 눌렀는데 핸드폰이 꺼지더래요. 이 형님이 핸드폰으로 계속 나침반 같은 걸 보고 왔다 갔다 거리고 후레쉬도 핸드폰으로 자연스럽게 비치고 있었는데 차에서 충전기를 꽂아놨어야 되는데 안 꽂아놨던 거래요, 자기가. 아, 충전이 안 돼 있구나. 그래서 배터리가 다 된 거예요. 아, 망했다. 진짜 망했다 싶더래요. 와, 나 여기서 진짜 이러다가 조난돼가지고 실종자 명단에 올라가고 별의별 생각이 머릿속에 들면서 엄청나게 공포감에 사로잡혀 있는데 아, 참고로 이때가 가을쯤이었어요. 막 늦가을 그럴 때도 아니고 진짜 가을 중간 정도여서 생각보다 쌀쌀한 날씨였거든요. 그 고민을 하다가 일단은 그런 말 있잖아요. 산에서 조난당하면 그 자리에 머무는 게 가장 안전하다. 이런 말이 있다 보니까 그 형도 그게 생각이 났던 거예요. 일단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대요. 주저앉아갖고 와, 나 진짜 흉가 체험하러 왔다가 내가 귀신이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어갖고 와, 큰일 났다 이러고 있는데 밤 되고 새벽 되니까 가을은 좀 쌀쌀하잖아요. 또 어떻게 몸을 녹일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불을 피지도 못하고 산에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주변을 이렇게 훑어봤는데 저 멀리서 뭔가 반짝이는 무언가가 보이더래요. 나무 사이 틈으로 해가지고 그걸 보는 순간 아, 민가가 있다.
이 생각이 들었대요. 그쪽으로 걸어갔대요. 점점 가까워질수록 빛이 점점 환해지더래요. 아, 저건 분명히 민가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점점 가까이 다가가니까 진짜 불이 켜진 건물 한 채가 이렇게 보이더래요. 와, 살았다. 진짜 살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어쨌든 불이 켜져 있으니까 사람이 깨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물론 뭐 불 켜놓고 주무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사람이 당연히 깨 있을 거란 생각에 문을 두들겼대요. 딱 문을 두들기니까 자기가 보기에 40대 중후반? 많이 봐줘봐야 50대? 그 정도 되는 아저씨 한 분이, 그 전형적인 아저씨들이 집에서 입는 패션 있잖아요. 네. 트렁크 팬티에 나시 입고 그 상태로 이렇게 문을 여시더래요. 그래서 사정을 설명을 했대요, 자기가. 이런 상황이고 길을 잃었다. 혹시 핸드폰 좀 충전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나가는 길 좀 알려주시면 좀 감사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저씨가 되게 흔쾌하게 안으로 들어오셔라 하면서 이렇게 집으로 들여보내주시더래요. 네. 되게 착하신 분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아저씨한테 충전기를 빌리려고 일단 핸드폰을 좀 충전을 하려고 하는데 충전기 좀 빌릴 수 있을까요? 라고 했는데 그때 시기가 C타입이 얼마 나오지 않았을 때예요. 근데 그 형님은 집이 좀 잘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들 오핀을 쓰고 있는 그 시기에 그 형님은 C타입을 쓰고 있던 거예요. 그 집에는 맞는 충전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망했다. 충전기도 안 맞는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저씨한테 얘기를 했대요. 제가 충전기 타입이 달라서 그런데 그 핸드폰 한 번만 좀 빌립시다. 전화를 좀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아저씨한테 말을 걸었더니만 아저씨가 너무 당연하게 핸드폰을 건네주길래 일단은 본인 가족한테 상황을 알려야 될 것 같아갖고 자기 부모님한테 전화를 걸었대요. 부모님한테 전화를 걸어갖고 현재 이런 상황인데 도와주시는 착한 분 만나갖고 지금 다행히 일단 건물 안에 있다. 내일 아침에 해 뜨고 나면은 내려가겠다. 이렇게 전화를 하고 나서 다른 사람들한테 누구한테 전화를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전화해야지 하는데 핸드폰 꺼졌잖아요. 그리고 요즘 사람들 번호 안 외우고 다니잖아요. 못 내우지. 그렇지.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지 이런 생각하면서 아저씨한테 핸드폰 건네드리고 다시 한번 사정을 설명했대요. 아침 때까지 좀 있어도 되겠습니까? 민폐는 정말 끼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정 불안하시면 제가 신분증 맡겨놓을 테니까 만약에 제가 뭔 잘못을 저지르거나 그랬을 때 이 신분증을 보시고 신고를 하시거나 그래도 괜찮으니까 저 좀 아침까지만 좀 머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저씨가 신분증 그런 거 필요 없다고 그냥 소파 있으니까 자기가 혼자 살아서 침대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저 소파에서 그냥 좀 쉬다가 내일 아침에 해 뜨면 아침밥 먹고 나랑 같이 내려가자고. 오, 착하시다. 되게 착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정말 너무 편안하게 소파에서 잠을 자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아저씨가 밥 해주셔갖고 아침 식사 같이 하고 그리고 나서 아저씨랑 같이 내려왔대요. 마을 아래 내려와서 자기 차를 찾아가서 차 시동을 걸고 충전기를 꽂았대요. 충전기를 꽂고 나니까 이게 사람이 참 간사한 게 그 정도 실패를 경험했으면 포기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이 형 성격이 좀 꼬였어요. 아니 이걸 내가 실패해란 생각이 들더래요. 다시 핸드폰 켜놓고 지도 보니까 여기서 저렇게만 올라가면 나오는 거더래요. 밤까지 기다린다. 이번에는 차에서 핸드폰 만땅으로 충전하고 진짜 지도 정확하게 보고 올라간다. 이런 의지가 생긴 거예요. 하고 그날 그 동네에 왔다 갔다 거리면서 막 식당 찾아가서 밥도 먹고 그런 식으로 시간 때우다가 밤이 돼가지고 다시 그 흉가를 찾아 올라가기 시작을 했대요. 대단하시네, 또 재영이 형. 재영이 형님이 참 그런 게 좀 있어요. 예. 그 두 번째 시도 때는 금방 찾았대요, 흉가를. 올라가자마자 보이더래요. 10분, 15분 걸어 올라가니까 흉가가 보이더래요. 그래서 드디어 찾았다. 내가 이걸 보려고 어제 그 개고생을 했다. 제대로 한번 보고 가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흉가 앞으로 딱 와가지고 전경을 쫙 훑어봤대요.
전경을 훑어보는데 이게 신식 건물이 아니더래요. 그러니까 지붕이 타이트나 이런 게 아니고 기와로 돼 있더래요. 오, 되게 오래됐나 보다. 진짜 되게 오래됐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곳을 이제 들어갈 곳을 찾는데 옛날 건물이잖아. 옛날 건물이다 보니까 그 전형적인 기와집 구조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담이 있고 그 담 문을 열고 들어가면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마당이 있고 건물이 있고 딱 이 구조였대요. 한 바퀴를 쭉 돌다 보니까 이제 마당으로 들어갈 수 있는 대문이 보이더래요. 좋아, 들어가자 이런 생각을 하고 문을 탁 열고 들어갔대요. 근데 문도 나무 문으로 돼가지고 나무가 다 썩어 있더래요. 쫙 열고 들어가서 마당을 훑어보고 정면에 건물이 보여갖고 저거 건물 쪽으로 갔대요. 건물 쪽으로 갔는데 그때부터 느낌이 이상하더래요. 흉가를 그렇게 다녔던 형님인데 여긴 뭔가 다르다란 느낌이 들더래요. 그래서 여기서는 내가 뭔가 귀신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이상한 현상이라던가 그런 걸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날따라 느낌이 되게 쌓였대요.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저벅저벅 기와집 건물 근처까지 딱 도착을 해서 문을 열려고 문을 딱 잡았는데 뒤에서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순간적으로 문에서 손을 떼고 뒤를 돌아봤는데 나무 문이 닫혀 있더래요. 예. 근데 바람 때문에 닫힐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오래된 건물이니까. 그 형도 똑같은 생각한 거죠. 그냥 바람이 좀 불었나 보다. 그럴 거다. 약간 이런 식으로 자기 합리화를 하고 다시 문을 열려고 손잡이를 이렇게 딱 잡았대요. 손잡이를 딱 잡는데 뭔가 느낌이 아까보다 더 이상한 느낌이 들더래요. 자신의 경험에서 이거와 비슷한 느낌을 겪어본 기억이 있더래요, 본인이. 그래서 문고리를 잡은 채로 도대체 내가 이 느낌을 언제 경험해봤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순간 생각이 나더래요. 자기가 초등학생 때 진짜 어렸을 때 아버지 회사로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회사 직원분들이 자기를 쳐다볼 때 이런 느낌을 받았다는 게 순간 떠오르더래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되게 뚫어져라 쳐다보는 느낌이었대요, 그게. 문손잡이에서 손을 떼고 누군가 나를 쳐다보는지 확인을 하려고 주변을 천천히 훑어보기 시작을 했대요. 건물이 있는 곳을 제외하면은 전부 다 나무일 거 아니에요. 쭉 둘러보는데 자기 눈에는 나무밖에 안 보이더래요. 왜 나무밖에 안 보이는데 이런 느낌이 들지? 뭐지 이상하다 이러면서 범위를 좁힌 거예요. 집 담벼락 쪽을 이제 훑어보기 시작을 했대요. 그렇게 훑어보는데도 아무것도 안 보이더래요, 뭔가. 내가 잘못 느낀 건가? 난 분명히 이 느낌을 겪었었는데 이상하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다가 뭐 잘못 느꼈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다시 문을 열려고 문을 딱 봤는데 옛날 집 창호문이잖아요. 네. 그게 너무 옛날이다 보니까 창호지가 하나도 없었대요. 문을 딱 쳐다보는데 이상하더래요. 후레쉬를 비추고 있는데 내부가 하나도 안 보이더래요. 뭐야? 창호지가 분명 안 붙어 있는데 투명해야 되는데? 당연히 그 나무 사이로 후레쉬 불빛이 들어가가지고 그 내부가 얼핏이라도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냥 시꺼멓더래요. 꼭 뭔가 흑천 같은 걸로 덮어놓은 느낌으로. 예. 그걸 보는 순간 이거다 싶었대요. 이게 나를 느끼게 만들었던 그런 거구나. 그 생각이 들어갔고 이거를 열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못했대요. 예. 뭐 당연하잖아요. 일반인이 거기서 어떻게 문을 열어요. 무당도 아니고. 그리고 여기를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갔고 뒤를 돌아서 마당을 통과해서 대문 문을 활짝 열었대요. 활짝 열고 대문 밖으로 딱 나갔대요. 문을 열어놓기조차 무서워가지고 일단 대문 문을 닫았대요. 집 밖으로 나왔다라는 느낌이 드니까 좀 안심이 되더래요. 예. 내가 그래도 저곳을 벗어났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아까 느꼈던 자기를 쳐다보는 그 느낌이 갑자기 또 들기 시작을 하더래요. 고개를 돌릴 수가 없더래요, 자기가. 일단 여기를 최대한 벗어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갔고 다시 핸드폰을 켜고 자기 차를 주차해놨던 곳을 방향을 잡고 걸어가기 시작을 했대요. 그 형이 걷는 이유는 간단해요. 제가 항상 얘기했어요. 산에서 안만 무서워도 뛰지 말라 그랬거든요. 오히려 그게 더 위험하다고, 현실적으로 위험하다고 그거는. 그래가지고 걸어서
그곳을 이동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한참을 걸어가는데 차가 안 나오더래요. 그러니까 정확히 산 밖으로 나가지가 않더래요. 이거는 길을 잃은 게 아니다. 홀린 거다. 이 생각이 들었대요. 예. 와, 어떡하지 하면서 별의별 생각이 들고 있는 차에 어제 봤던 것 같은 느낌의 빛이 보이더래요. 살았다 싶은 생각에 그곳으로 뛰어갔대요, 그때는. 막 뛰어가니까 어제 자기를 정말 따뜻하게 대해줬던 그 아저씨의 집이 보이더래요. 문을 두들겼대요. 그날도 불이 켜져 있었으니까.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 전형적인 아저씨의 복장을 한 그분이 문 밖으로 나오시더래요. 예. 자기 얼굴을 보더니 묻더래요. 아니, 청년 어제 간다 그러지 않았어? 왜 또 왔어?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사정을 다시 설명을 했대요. 이번엔 솔직하게 얘기했대요. 어제는 막 흉가 그런 얘기는 하지 않고 그냥 사놨다가 길 잃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사실대로 얘기를 했대요. 사실 어제 여기 근처에 흉가가 있다 그래서 찾아왔었다가 못 찾고 길을 잃었다. 그 흉가를 꼭 가보고 싶어서 오늘 다시 왔다. 그러다가 내려가다가 길을 잃었다. 그 아저씨가 그 얘기를 듣더니 박장대소를 하더래요. 아유, 참 미련한 사람 다 있다고. 들어오라고. 아침에 또 나랑 같이 내려가자 하면서 너무 반갑게 자신의 집으로 들이더래요. 그날도 아저씨랑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소파에서 잠을 자고 또 아침에 아침 식사를 하고 아저씨랑 같이 마을로 내려왔대요. 어쨌든 근데 이 형님은 목적을 달성했잖아요. 그 흉가를 간다는 목적은 달성했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좀 후련한 마음으로 올라왔대요, 집으로. 집으로 와가지고 어쨌든 월요일날 출근을 해야 되니까 월요일날 나름대로 이제 업무 보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그 생각이 들더래요. 뭐요? 그래도 이분한테 작지만 뭐라도 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오. 그래도 나를 이틀이나 이렇게 그렇지. 따뜻하게 대해주신 분인데 예. 그럼 내가 한번 찾아뵈서 하다못해 음료수라도 하나 들고 가서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라도 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수요일날 반차를 쓰고 간단하게 선물을 준비를 한 다음에 거길로 다시 출발을 했대요. 다시 출발을 해서 그 동네에 도착을 하고 이게 한 2번 정도 그 아저씨랑 산을 내려왔다 보니까 그때 해가 떠 있을 때 얼추 그 집을 가는 방향이 알겠더래요. 올라갔더니만 그 집이 보였고 문을 두들기니까 또 그 아저씨가 나오셔서 상황을 설명했대요. 너무 감사해서 간단하게 선물 같은 거 갖고 왔다. 성이니까 꼭 받아줘라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아저씨가 들어와서 차나 한잔하고 가라 그러면 성인은 무시할 수 없으니까 내가 차라도 한 잔 대답하겠다. 이렇게 하고 그분이랑 같이 식탁에 앉아갖고 차 한잔 하면서 감사함을 표했대요. 자기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그러다가 이제 아저씨가 그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그 흉가는 갔다 왔다 그랬지. 그러길래 네 갔다 왔어요. 왜 그러세요? 이러니까 어땠어? 이러더래요 갑자기. 예. 그래서 아니 그냥 제가 뭘 본 건 아닌데 그냥 좀 느낌이 싸하긴 했다. 이게 딱히 말로 설명하기가 뭔가 힘든 그런 느낌이었다. 그 아저씨가 또 웃으면서 그래도 그런 데 가가지고 멀쩡하게 온 게 다행인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좋다고. 내가 잘은 모르는데 이 동네 되게 오래 살아갖고 이게 흘러 들은 얘기들은 있다고. 예. 그렇게 운을 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옛날에 이 근처에 향교가 하나가 있었대요. 향교? 향교가 하나 있었는데 관리를 안 해가지고 버려진 향교가 하나가 있대요. 아마 자네가 간 곳이 그 향교일 거다. 그래서 오 그렇군요. 그러면 설명되잖아요. 그런 기와집 건물 그것도 설명되고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계속 대화를 이어나갔대요. 예. 그런데 그분이 이제 계속 이어서 하신다는 말씀이 내가 잘 못 배운 사람이어서 정확한 건 아니야. 근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 향교를 관리하는 집안이 있는데 그 집안이 향교를 관리 안 하면 가세가 진짜 미친 듯이 기운다는 얘기를 들었다. 오. 근데 관리를 안 했지 않냐. 아마 거기 있는 귀신이 있다면 그 집안 사람들이 아닐까?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있을
합법한 일이잖아요, 충분히. 네. 그래서 그런 게 있군요. 그런 얘기가 있군요. 그러니까 그 형도 처음 듣는 말이었대요. 이렇게 향교 관리 안 한다고 해서 집안이 가세가 기운다. 네. 이런 얘기를 처음 들었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군요. 막 이런저런 얘기를 했대요. 그렇게 나름대로 되게 즐거운 대화 시간을 마치고 아저씨한테 이제 그럼 올라가 보겠습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십시오.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나왔대요, 그 집을. 근데 네. 나와서 마을로 터벅터벅 걸어가려고 하는데 뒤에서 아저씨가 부르더래요. 청년 잠깐만 하면서 이렇게 막 부르더래요. 그래갖고 뒤를 돌아갔고 무슨 일이세요? 라고 하니까 나 근데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흉가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 이러더래요. 그 뜬금없이 갑자기 그러더래요. 그래갖고 알려주는 게 사실 문제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지도상으로나만 이쪽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러니까 그 아저씨가 손을 막 흔들면서 아이고 고마워 잘 올라가 이러더래요. 그럼 뭐 가보시려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다시 올라온 다음에 목요일날 이제 저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다. 예. 그래서 아니 얘기를 듣는데 딱히 뭔가 신기한 것도 아니고 그냥 좀 내부가 안 보였다 이거 하나지 않냐. 이것 때문에 내가 굳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형님의 이런 소리를 들어주고 있어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재영 형님이 한다는 말씀이 이런 얘기였으면 내가 너 안 불렀다고. 뭐야? 잘 들어봐라. 이제부터가 진짜 관건이다. 하면서 한다는 말이 나는 솔직히 그 문이랑 그 이상한 느낌 때문에 너한테 이 얘기를 해주려고 했었다. 네. 근데 목요일날 너한테 그렇게 전화를 하고 그래도 왠지 뭔가 찜찜해서 우리 아버지가 자주 만나던 무당분을 내가 찾아뵀다. 네. 나한테 뭔가 문제가 있나 확인을 하기 위해서 찾아갔는데 다행히 나한테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다. 그리고 내가 원체 옛날부터 보던 무당이라서 그런지 되게 친해갖고 이런 상황을 다 설명을 해주니까 무당이 그러더라. 하면서 하신 말씀이 그 아저씨가 그 집안 사람 아니야? 이런 말을 하더래요, 무당이. 예? 순간 뭔가 흥미가 확 돋더래요. 그 무당한테 다시 물어봤대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러니까 야,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라고. 그 아래 마을이 있었다며. 그리고 그 동네 오래 살았다며. 근데 왜 마을에 안 살아? 산속에 쫓겨난 거 아니냐고 그거. 산속으로 쫓겨났고 흉가 위치는 왜 물어봤겠냐고. 아마 어른들한테 얘기는 들었을 거라고. 우리 집안이 옛날에 향교를 모시던 집안이었는데 옛날 사람들이 관리를 하지 않아서 우리 집안 가세가 기울었다. 근데 그 향교가 어디 있는지 못 찾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 들었지 않았을까? 하면서 무당이 얘기를 하더래요.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갔고 예.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이 형은 회사를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상. 네네. 예. 바로 강원도로 쌌대요. 동네에 도착해서 흉가를 찾아 올라갔더니만 싹싹싹 하는 소리가 들리더래. 그 아저씨가 흉가를 쓸고 있더래요. 관리하는구나. 찾아서. 멀리서 그걸 보다가 말을 걸을까 말까? 이런 생각이 들어갔고 예. 고민을 좀 했대요. 내가 여기서 말을 걸어도 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차에 그래도 저분이 나쁜 분은 아니잖아요. 자기한테 그렇게 잘해줬고 나쁜 분은 아니니까 인사 정도는 해도 괜찮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밖에서 소리를 쳤대요. 아저씨 하고 소리를 쳤대요. 아저씨가 소리가 난 쪽으로 고개를 확 돌리시더래요. 그래갖고 자기를 보더니만 어이구 총각 왜 왔어? 이러시더래요. 그래서 아니 그냥 생각나서 한번 와봤다. 근데 아저씨 네. 뭐 하시냐? 라고 물어보니까 그냥 그래도 이게 향교란 게 이게 진짜 향교면 나름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 내가 좀 청소 좀 하고 있었다. 이게 버려지긴 아깝지 않냐. 이런 말을 하더래요. 예. 그래 그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저씨한테 얘기를 했대요. 아 근데 혼자서 이걸 하시게요? 그러니까 그럼 내가 해야지 누가 하겠냐. 그럼 내가 해야지. 이러면서 뭔가 이렇게 시원하게 얘기해주지 않더래요. 속으로 그 생각을 했대요. 서구나 무당말이 맞구나. 역시 용하다. 그 무당 용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가야지 하는데 아저씨가 마당을 쓸다가 이제 건물 내부를 청소하려고 하시는지 문 쪽으로 다가가시더래요. 근데
궁금하잖아요. 이 형님은 문 안쪽을 못 봤잖아요. 그러게. 그래갖고 시선을 못 대겠더래요. 저 아저씨가 문을 여는 그 순간에서 눈을 못 대겠더래요. 나가지 않고 그 아저씨의 움직임을 계속 쳐다보고 있었대요. 마당에서 건물까지 가서 문고리를 탁 잡으시더래요. 문을 이렇게 열더래요. 근데 아저씨가 아이고 이게 뭐야? 이러더래요. 뭐지? 하면서 다가갔대요. 자기도 궁금하니까. 다가갔는데 먼지가 엄청 쌓여 있을 거 아니에요. 관리 하나도 안 돼 있으니까. 뭐 흙먼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별의별 게 다 쌓여 있을 거 아니에요. 누가 봐도 버선을 신은 발자국이었대요. 예. 그게 문 앞에 빼곡하게 찍혀 있더래요. 발자국이 막 양말 신은 것처럼 이렇게 흔한 모양이 아니고 그 버선이 앞이 뾰족하잖아요. 그렇죠. 딱 그 느낌의 발자국이 빼곡하게 남겨져 있었대요. 와, 예. 그걸 보니까 그날 밤의 상황이 막 3D처럼 머릿속에 그려지더래요. 내가 문을 열려고 할 때 저 안에서 수많은 옛날 유령들이 문 앞에 서 있었구나. 아, 나 그날 만약에 나 문 열었으면 진짜 큰일 났겠다. 야, 잘했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고생하세요 이러면서 빠졌대요. 그리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 신기하다. 충분히 신기한 일이다. 그러게. 주도 좀 줘라 이랬어요.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지. 궁금하잖아요. 그 주말에 바로 찾아갔거든요. 예. 와 청소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깔끔하게. 창호지까지 다 달아놓으셨어요. 오. 아저씨 집을 찾아보려고 했거든요. 예. 그 형님이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해줬냐면 지도에 찍어준 게 아니고 그 흉가 건물 기준으로 왼쪽 대각선 방향으로 쭉 가면 나온다. 약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줬어요.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갔는데. 그래서 뭐 그 아저씨는 못 만나겠다. 이런 생각하고 그냥 내려왔던 그런 일이 있었죠. 야, 아니 이거 이야기 듣다 보니까 막 궁금한 거야. 그리고 막 뭔가 숨 막히고 쪼이고 막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아저씨는 청소만 한 건데 왜 그게 무서웠을까? 별거 아닌데. 사실 정말 그 아저씨는 나쁜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뭔가 뭐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청소하고 따뜻하게 맞아주고 그냥 그것만 하신 분인데 뭔가 되게 범인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괜히 막 우리도 들으면서 저분이 뭔가 있을 거야. 저분은 사람 아닐 거야. 막 이러면서 듣잖아요. 시청자분들도. 네, 그쵸, 다 그쵸. 틀렸지만. 근데 그 버선발이 엄청 찍혀 있었다는 것 자체는 귀신이 막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를 비출 수가 없었다는 거네요. 안에가 안 보였다는 거고. 근데 그거 처음 들었네요. 향교를 관리하는 집안이 있는데 향교를 관리를 하다가 관리를 안 하면 집안의 가세가 정말 심하게 기운다. 근데 그 아저씨가 그 집안의 사람이었을 거다. 근데 저도 이 얘기 궁금해가지고 좀 주변에 이런 거 잘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물어보고 다녔거든요. 예. 근데 아무도 그런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그런 게 있었을 수도 있겠죠. 이거는 네. 뭐 약간 전승 같은 개념이니까 지역마다 좀 다르고 그랬었겠죠. 그렇겠죠. 아무래도. 이야, 또 오늘 엄청난 또 소름 끼치는 이야기였습니다. 아스라님. 아닙니다. 이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우리들의 예상은 저 아저씨가 사람이 아니었을 거다. 혹은 무당이었을 거다. 혹은 다시 찾아갔는데 그 집은 폐가였을 거다. 요 정도로만 예상을 하신 분들은 아직 공포 초보. 원래 이야기는 끝까지 들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그 향교를 지금은 관리를 철저하게 잘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문 안에 도대체 무엇이 서 있었길래 그 안이 보이지 않았던 걸까요? 그게 소름 끼치고 미스테리했던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